누군가에게 또는 어떠한 프로젝트에 대해 제가 너무 상처받고 있고 너무 희생하고 있고 너무 시간을 쏟고 있는 저를 발견을 어느 순간 하게 됐어요. 아, 내가 정말 애쓰고 있고 노력하고 있고 힘들구나 라는 거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걸 알게 된 순간 제가 펑펑 울었어요. 약간 목 놓아 울듯이 울었어요. 너무 불쌍하고 너무 미안해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으로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같이 보내줘서 너무 고마워요. 또 생각 많아진다. 네. 네, 조금 더 표현하고 조금 더 소통 많이 하자. 약간 이런 생각으로 너 스스로와 그러다 보면서 제가 감정을 좀 더 알게 되고 솔직해지게 된 것 같아요. 네. 소녀시대 앞으로도 소녀시대 영원히 소녀시대 잘자. 아니 그 사실 태연 씨가 또 이 도입부 장인이라 그래서 소녀시대 노래 도입부를 또 태연 씨 왜냐면 이 도입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작이니까. 예, 시작이 일단 잡혀야 돼요. 빠지냐 안 빠지냐 결정이 나기 때문에. 전해주고 싶었을 그 시간이 난 아직 어리다고 소원을 말해봐 네 맘속에 있는 작은 꿈을 말해봐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내가 한번 찢었다 하는 도입부는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라이언 하트가 예쁜 거 알아가지고. 아니에요. 들렸어요, 물어본 거 소리가. 아 죄송해요. 예. 들렸네요. 오랜만에 그 라이언 하트 도입부 조금만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딴딴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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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짝. 이렇게. 근데 언니 오랜만에 하니까 좀 이상하죠? 예뻐. 약간 지금 약간 아까도 멤버들이 알러지가 그랬어요. 있어서, 네, 좀 창피하다고. 맞아요. 오랜만에 하니까 좀 부끄럽다 그러더라고요. 네, 소속사에 처음 들어가게 된 나이가 거의 다 비슷해요. 서현 씨하고 수영 씨가 12살, 태연 씨하고 티파니 형이 16살. 뭐 청소년기에 이 사실 그 소속사에 들어가서 야 내가 연습생 시절에 좀 태연 씨는 어떤 게 좀 제일 힘들었어요? 저는 눈치 보는 거. 힘들지. 왜냐면 저는 이제 타지에서 서울로 오게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주와 서울을. 네, 제가 고향이 전주였는데 다 새로 처음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눈치밥을 좀 먹었죠. 어쨌든 이 상황에 적응을 해야 되고 살아남아야 되니까.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제 저 몸만한 캐리어 하나 들고 가서 연습복, 뭐 운동화, 뭐 잠옷 이런 거 챙겨서 낑낑거리고 지하철 계단 내려가고 오르락 내리락 했던 거 갑자기 기억나네요. 네. 그러면서 약간 본의 아니게 조금 철이 빨리 들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서현 씨는 혹시 좀 연습생 시절에 저도 언니 말에도 공감하는 게 되게 어린 나이에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였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였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이제 막상 그 작은 사회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니까 조금 힘들었던 것들이 있었고 그거 말고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습을 하면서 불확실한 나의 미래가 있지만 그걸 10시간을 해야 되나 20시간을 해야 되나 알 수가 없는 그런. 그러니까 이게 힘들다니까요. 숨 막히다. 몇 시간이야. 너네들 알아서 해.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이거 정말 힘들어요. 정해주던가. 정해주던가 진짜. 늘 언제나 강한 모습 손 놔가두지 말고 번아웃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좀 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8시간 할 거야? 라고 하면 아니요, 12시간 하겠습니다. 약간 저는 이런 그러니까. 성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막 진짜 수고했다 해서. 네. 제가 11월에 왔어요, 한국을.
캘리포니아에서 살던 저한테는 날씨부터 충격적이고 막 글을 잘 못 읽겠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들떠 있지만 겁도 나고 뭔가 생각이 많았는데 이미 왔으니까 잘해보자 약간 그런 좀 수영 씨는 어땠습니까? 저는 근데 연습생 때 너무 평화롭게 지냈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연습생. 저는 연습생 때 수영이가 제일 무서웠어요. 왜요? 왜요? 애초에 어나더 레벨 느낌? 아, 약간 그런 느낌. 그래. 왜냐면 연습생도 굉장히 일찍 시작했고. 데뷔도 했고. 그러니까 제가 거의 한 7년 정도 됐을 때 이제 친구들이 들어왔는데 그쵸. 저는 그리고 그룹 구성을 세팅이라고 그룹 구성을 항상 하는데 제가 어느 구성에도 빠지지 않아서 난 당연히 데뷔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입장이 좀 달랐구나. 아니, 다른 난 당연히 아. 데뷔를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뒤늦게 들어온 친구들 보면서 태연이 노래 잘하네. 저 이렇게 전주에서 온 노래 잘하는 친구 이렇게 전주에서 노래 잘하는 친구. 그리고 서연이가 한 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무릎에다 막 안 치고 서연이 뭐가 되고 싶어? 막 이러면서 예. 서연이 어느 세월에 데뷔할래? 막 이러면서 어느 세월에 데뷔를 세월에 할래? 데뷔를 할래? 막 이랬는데 같은 그룹으로 나갈 거라는 너무 충격. 난 뭐 한 솔로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3명, 4명 이렇게. 그 안에는. 네네. 그런 상상을 늘 했었는데 갑자기 9명 그래가지고 오케이. 수용. 수용. 쿨하게 깔끔하게. 내 자리 찾자. 또 막상 데뷔를 해보니까 실력은 훨씬 월등하시더라고요, 다들 저보다. 네. 멤버들이랑 같이 활동하면서 빚을 좀 지고 있다라는 생각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룹 내에서 뭐 메인 보컬 아니면 뭐 서브 보컬 이렇게 딱 나눠져 있는 포지션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은 안 했었거든요. 너무 잘하는 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저희가 일본 진출을 하게 되었고 저는 소녀시대로 데뷔하기 전에 일본에서 먼저 데뷔를 했고 이제 일본어를 할 줄 아는 그 특기를 가지고는 있지만 정말 일본에만 가면은 아이들이 어미새를 쳐다보듯이 저를 쳐다보면서 수영아 뭐라고 해야 돼? 이렇게 나도 이제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죠. 태연 씨가 그 연습생 시절에 너무 힘들어서 가출한 적이 있다고. 태연 씨는 그때 아예 이제 그만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간 거예요? 좀 잡아줬으면 하는 바람에 또 간 거예요? 잡아주길 바랬죠. 그렇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럼요. 그걸 다 내려놓을 그런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어떻게 시작한 건데. 그러니까. 네, 그런 생각에. 근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리고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는 뭐예요? 건데 그때 당시에 제가 다른 친구들보다 통통했어요. 좀 통통한 스타일이었는데 네. 그 다이어트가 너무 힘들어서 아마 제가 노래도 해야 되고 몸도 날씬하래요. 맞아.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쉽게. 그래서 그게 너무 이제 화가 나서 욱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데뷔 초에는 다이어트를 해야 되니까 막 매니저분들이 못 먹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숨어서 이렇게 초콜릿 먹고 막 이랬었던 맞아요. 기억이 나요. 아, 햄버거도 아니고 초콜릿이에요? 이만한 거 이렇게 편안하게 조금. 간단하게 네, 좀 다들. 갖고 있을 수 있는. 아. 첫 무대가 끝나고 나서 다들 좀 어떠했습니까? 그 다큐인가요? 거기서 이제 그 무대 끝나고 막 여러분들 다 막 울고. 예. 좀 그때를 좀 생각해 보자면 좀 어떠셨는지 수영 씨도. 너무 오래 연습을 해서 데뷔가 실감이 아예 안 그러니까. 났어요. 네. 이제 부모님 얼굴 보니까 그때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연습생을 사실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부모님은 이제 만약에 데뷔를 못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걱정도 많이 하셨는데 부모님이 다 오셨어요. 근데 이렇게 오래 지나고 보면은 얘 부모님이 제 부모님이고 맞아요. 그래 다 이렇게 부모님들끼리 알고 이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다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는. 네. 그래서 실감이 안 나다가 이제 부모님 보고 좀 영원히 될 줄 난 알았어.
혹시라도 다시 만난 세계로 이제 데뷔를 막 하는 각자에게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까? 지금의 수영 씨가 그 당시에 수영 씨에게, 그 당시에 태연 씨에게, 티파니에게, 서연이에게. 근데 저는 사실 돌아가도 똑같이 했을 것 같아서 지금 알고 있는 거를 제가 알려주고 싶거나 아니면 좀 더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때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대신 이건 있죠. 좀 더 너 자신한테 착한 사람이 되어라라는 얘기는 하고 싶어요. 모두에게 착한 사람이 되려고 너무 그동안은 좀 노력했으니. 노력했었던 것 같아요. 너 자신에게 조금 착한 사람이 돼.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고 제 자신한테 제일 많이 했던 이야기가 사람 티파니가 없으면 퍼포머 티파니도 없다. 서바이벌 모드, 생존 모드로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활동하면서 걸그룹 오래 못 가, 뭐 여자 아티스트는 몇 년 안 돼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하면 할수록 더 잘하고 더 자신감이 생기고 더 할 수 있는데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이는 공부와 연습과 시간들 오히려 7, 8년이 지난 후에 마음이 많이 열리고 용기를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자신에게 좀 관대해져라 이런 말을 이게 다 비슷한 해주고 얘기죠. 싶어요. 진짜.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때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그대로 열심히 살아라. 너가 열심히 살아야 한다. 알고만 있어라. 그래야 지금의 내가 있다. 아니면 지금 너 근데 내가 너 없다. 그때 거기서 흐트러지면 나 없다. 지금 없어. 나 엉망진창된다 그러니까. 망할 뻔했어. 하긴 하는데 근데 조금만 내 인간 서주연을 들여다볼 생각을 하지 않고 닫아놓고 넌 일단 이거 해야 돼. 너의 감정 꺼내지 마. 너의 지금 눈앞에 있는 일을 멋지게 해내야 돼. 라는 생각을 갖고 살았었어요, 항상. 저는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가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할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살면서 거의 엄마처럼 할머니를 따르고 했었는데 그때가 저희 테티서 트윙클 첫 방송 날이었어요. 근데 그날 돌아가신 거예요. 그냥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은 그때 조금 더 내 자신의 이 마음에 좀 더 귀 기울일 걸?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대현 씨는 어때요? 저는 별일 아니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고음 파트에서 삐끗한 적도 있었고, 근데 그게 되게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나 때문에 무대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지금까지도 제가 노래를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노래할 날은 많고, 앞으로 살아갈 날도 많으니까 괜찮아, 태연아. 다음 무대 때 또 기회가 있어.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너무 주눅들고 너무 생각이 좁아지지 않았었나. 별일 아니야, 태연아. 이게 좀 네 분의 이 이야기가 이게 참 또 누군가 뭔가 최선을 다했을 때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별일 아니야. 15년 이상 이게 진짜 활동을 한다라는 거 이거 사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럼요. 서로에게 또 의지하고 또 힘을 주면서 이렇게 온 거거든요. 그 멤버들이란 나에게 어떤 존재라고 생각이 좀 드시는지. 저는 약간 좀 거울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데뷔를 같이 했고 그리고 성장해 나가는 그 시간이 계속 오랫동안 이어져 오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는 시기도 똑같고 슬럼프가 오는 시기 그리고 어른스러워지는 시기 만나면 같은 고민이 있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얼굴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이고 정말 초등학생 때부터 같이 살았고 청춘인 것 같아요. 정말 제 인생의 반 이상을 같이 함께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멤버들은 일하는 관계가 아닌 정말 내 친구들, 내 가족이라는 시간. 다른 멤버가 고민이 있고 좋은 일이 있거나 그냥 정말 망설임 없이 달려가줬거든요. 간만에 완전체로 유퀴즈에 출격했습니다. 제가 저로서 다시 태어날 수 있게끔 존재할 수 있게 도와준 어떤 고향인 것 같아요. 소녀시대라는 존재가. 소녀시대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진짜 약간 얘네들 아니었으면, 이 그룹 아니고 이 회사 아니었으면 안 됐었을 요소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걸 다 뚫고서는 잘 해낸 거 진짜 신기하구나. 이렇게 질문이 오면 가장 큰 걸 떠올리고 싶거든요. 빛 같아요. 한 줄기의 빛이 있다면 뭔가 또 슬플라 그래. 이건 기쁨의 눈물이거든요.